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를 진행할 종로학력개발원 장문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설명회 시작된 지가 거의 이제 2시간 돼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매년 그 설명회를 하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입시를 처음 치르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입시 과정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부터 정시 모집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했죠. 그 당시에 6개의 그 지원 카드를 고민하시느라 상당히 이제 힘드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좀 비교하자면 일단 이제 저는 그러세요. 모집군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시 모집에서 6장의 카드를 고를 때 어느 대학과 어느 대학을 겹치게 쓰지 않을까의 고민은 대부분 아마 면접일이 겹친다든지 논술 일정이 겹친다든지 이 정도지 대학과 대학 간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는 좀 어렵지만 정시 모집의 경우는 모집군이라는 게 있으니까 같은 군의 대학은 하나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이제 서울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그 밑에 있는 몇몇 대학들은 또 반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상 매년 보면 연세대하고 고려대는 수시 모집에서는 같이 지원이 가능하지만 정시 모집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제 연대를 써야 될지 고대를 써야 될지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 자기 점수를 이제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시 모집은 학생들의 성향상 상향 지원이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이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정시 모집은 사실은 이제 본인 점수를 딱 받고 가는 거죠. 어쩌면 아직은 이제 가채점 상태니까 또 조금 이제 저희가 아까 그 정시 합격 예상되는 점수를 지금 발표를 해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12월 10일 날 성적표를 딱 받아보시면 동일한 원점수인데도 표준 점수가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10점까지 차이 날 수 있거든요. 동일한 250점인데 실제 표준 점수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차이가 났을 때 굉장히 또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합격 예측선이라는 거를 보실 때는 항상 그냥 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수시 때 컨설팅했던 분들이 어제 오늘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뭐냐면 본인이 만약에 꼭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썼다면 5점 정도가 남는 것 같아도 꼭 논술 면접 참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가 별로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가 아닌데 6장을 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학과라면 제가 볼 때는 5점이 모자라도 웬만하면 논술 면접을 또 안 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6장을 쓸 때 다 꼭 가고 싶은 대학을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쓰다 보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아 있는 일정들은 이런 과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표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일정을 좀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12월 10일까지는 대부분 지금 수시에 지원해 놓은 학교에 논술이나 면접 이런 것들을 이제 참여하겠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제 김명찬 소장님이 논술 면접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아마도 이제 12월 10일 날 수능 성적표를 받고 나면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인데 제가 보면 중요한 건 한 3가지예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수능 성적표가 딱 발표가 되면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요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 100분위 그리고 이제 등급이 나올 텐데, 일반적으로 정시 모집에서는 뭐 등급이 쓰이는 경우는 영어 정도지 나머지는 의미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탐구 영역이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거를 쓰는, 뭐 이게 이제 공식적인 명칭으로 보면 100분위를 고려한 변환 표준 점수 뭐 이렇게 되지만, 요게 이제 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변환 표준 점수에 따라서 나의 유불리,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제가 특징적인 게 서울대가 지금 변환 표준 점수를 안 쓰고 그냥 표준 점수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어제 가채점 결과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뭐 생명 1 플러스 지구과학 2를 한 학생의 조합과 뭐 만약에 이제 화 1 플러스 물리 2를 한 학생의 조합이 아마 12월 10일 날 표준 점수를 받아보면 한 최대 한 5점까지 5점 이상 차이가 날 거라는 생각은 해요. 어차피 지금 두 과목의 표준 점수를 합하는데, 이게 작년까지 적용했던 변환 표준 점수를 쓰면 사실은 한 3점 이내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도 제가 볼 땐 어느 과목의 조합이냐에 따라서 만점자나 뭐 한두 개 틀린 학생들 수준에서는 많게는 한 5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좀 적용을 해봐야 될 거고, 12월 30일 날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날 아침 또는 아마 그 전날 12월 29일 날 오후가 되면 모든 대학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정시 모집 인원과 다른 인원을 다시 받아보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의 문제는 좀 있는데요. 좀 전에 우리 오조은 이사가 얘기하신 거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좀 해보시면, 올해는 특히 이과 학생들이 최저 기준을 맞추기가 조금 좋았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는 조금 수시 2월 인원이 줄어들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위권 대학 중에 굉장히 그 수시 2월 인원이 많은 대학이 뭐 서울대나 연대 이런 이제 두 대학이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그 지역 균형에서 최저 기준을 확 낮춰버리니까 수시 2월 인원이 작년에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과거에 뭐 2등급 3개를 요구할 때는 지역 균형에서 사실은 최저를 이제 못 맞춰서 수시 2월이 되는 인원이 많았는데, 작년에 이제 3개 3등급으로 줄어들면서 수시 2월 인원이 대폭 줄었거든요. 올해도 이제 같은 기준을 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줄 거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최저 기준보다는 연세대는 수시 모집에서 추가 합격자 발표를 조금 적게 하는 편이에요. 재작년까지는 2회까지만 발표를 했고, 작년에는 3회까지 발표를 했는데, 3차까지 발표를 했는데, 올해 일정을 보니까 지금 4차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연세대도 올해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서 최대한 뽑을 수 있는 인원을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수시 2월 인원이 적겠죠. 다만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주요 대학들의 정시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는 워낙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뭐 정시 모집 인원 자체는 굉장히 높을 거고요. 또 이제 마감일 날 뭐 경쟁률 파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시 모집에 비하면 정시 모집은 굉장히 눈치 싸움이 커요. 나중에 저희가 아마 12월 10일 이후에 한번 더 설명회를 하겠지만, 그때는 제가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정시 모집의 주요 대학들은 전체 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마감일 날 다 씁니다. 수시 모집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감일 날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만 원서를 쓰는 데 비해서 정시 모집의 경우는 대략 전체 지원자의 50에서 많은 대학은 한 60%가 마감일 날 쓰고요. 그 중에 또 대부분은 보통 이제 오후 1시 이후 뭐 이런 이제 아주 치열한 눈치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마감일 날 경쟁률도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거, 그런 거 좀 필요하고요. 하여간 정시 모집에 대한 지원 전략을 짜실 때는 이렇게 인원과 점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점수에 관련된 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어차피 여러분들 12월 12일 날 정식 성적표를 받으면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맞고요. 12월 10일까지는 그냥 정시 모집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 체크해 놓으실 자료들은 이제 점수는 제가 볼 땐 12월 10일 이후에 이제 확정되는 거지만, 저 왼쪽에 있는 인원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좀 해두실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날짜별로 조금씩 조정되는 인원들은 있습니다. 뭐 수시 2월 인원이라는 것도 지금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전년도 수시 2월 인원에 대한 자료를 한번 쭉 보시면 어느 대학이 2월 인원이 좀 많고 어느 대학은 뭐 별로 없는지, 또 작년에 비해서 수시의 어떤 전형 방법들이 변했으니까 여긴 많이 넘어올 수도 있겠다, 적게 넘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는 것들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아마 오셨으면 이제 받으신 배치표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배치표에 나와 있는 점수, 원점수기 때문에 항상 정확도는 뭐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 배치표 안에 보시면 정시 모집의 반영 방법, 또 모집 인원, 또 가군, 나군, 다군에 대한 균형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최근 4년 동안 정시 모집의 가나다군의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모집 인원입니다. 최초 인원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올해 모집 인원이거든요.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 지금 상위 15개 대학,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건동, 홍숙, 라인까지의 15개 대학의 인원을 정리한 건데, 빨간색이 작년 거예요. 2021학년도고 파란색이 2022학년도 올해 거니까 확실히 많이 인원이 늘었죠. 그런데 뭐 정시 이제 인문 계열을 기준으로 해보면 정시 나군에 비해서 가군이 좀 더 많이 늘었다는 거 보이고요. 자연 계열을 기준으로 하면 가군이나 나군이나 또 비슷하게 또 늘어난 인원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상위권 대학을 딱 정리를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예요? 정시 다군이 확실히 좀 적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률은 어느 군이 제일 셀까요? 다군이 제일 셀 거고, 그만큼 또 충원율이라고 하는 추가 합격자도 다군이 제일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학교가 뭐 중앙대겠죠. 중앙대 뭐 경영경제대학 같은 경우는 한 30대 1 정도 경쟁률 나오고, 충원율도 매년 보면 한 1000%, 한 10배수 이상이 도는 이런 뭐 예비 번호 뭐 1000번 정도면 무난히 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보통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인문 계열이나 자연 계열이나 굉장히 유사한 경우, 좀 전에 오정훈 이사가 이제 의치약한 수에 대한 얘기는 쭉 한번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인문 계열에 대한 상위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가 될 거다.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연세대, 고려대, 성대, 한양대가 이제 가군이고요. 가운데가 뭐죠? 서울대를 비롯한 학교가 이제 나군, 그 다음에 중앙대, 외대, 홍대가 다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대학들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들을 보시면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나군의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이 그러면 가군에서는 뭘 지원할까를 생각해 보면 연대나 고대를 씁니다. 다만 서울대 모집 인원이 연대 고대 모집 인원보다는 어때요?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연세대와 고려대를 지원한 학생 중에서 연대 고대 상위권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대하고 중복 합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대나 고대의 좀 비인기 학과, 하위권 이제 학과를 쓸 때는 쓰는 학생들의 수준은 서울대를 쓰기는 조금 어때요? 부족하죠. 점수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연대, 고대 낮은 학과들을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대를 쓰지 못하고 어때요? 나군의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뭐 한양대 학과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이해를 하시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짜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뭐 경쟁률이라든지 충원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연세대 경영학과가 작년에 나군에서 이제 가군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113명 모집에 예비 143번까지 됐단 말이에요. 충원율이라는 게 보통 127% 이랬는데 재작년 2020학년도보다는 확실히 좀 충원율이 많이 늘었죠. 실질적으로 작년에 연세대 경영의 최종 합격선이 실제로 연대 좀 중간 이하의 수준까지 내려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 저 충원율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도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연대 경영은 항상 100%는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점수가 좀 부족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족하다는 거의 느낌은 이래요. 제가 많이 비교를 해드리는 과가 이제 불어불문학과거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연세대 경영을 쓰는 애들은 주로 나군에 어디를 썼을까요? 서울대를 썼을 확률이 많습니다. 같이 붙으면 당연히 어디로 이동해요? 서울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충원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서 연세대 불어불문학과나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문헌정보 정도라면 실제로 합격선의 예측에서 서울대를 쓰기는 좀 부족한 점수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아마도 대부분은 이제 성균관대나 뭐 서강대나 한양대 쪽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추가 합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예비 1번이 붙었다 그러면 그 학생 되게 운이 좋았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고, 실제로는 추가 합격자가 거의 없어요. 예비 1번도 거의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원을 하실 때 연대 경영을 쓴다고 하는데 내가 점수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충분히 써도 저는 의외의 결과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연대 불어불문이나 문헌정보 이런 비인기 학과 좀 하위권에 있는 학과들을 쓸 때는 점수가 2, 3점 부족하다 이 정도가 되면 선뜻 쓰지 않는 것이 옳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가군에 내가 어디를 쓰느냐에 따라 전략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에 비하면 정시 모집은 되게 지원 전략과 또 마감일 날 학생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최종 결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건 항상 너무 먼저 움직이지 마시고요. 좀 동향을 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 학생들이 과연 문과로 어느 정도 교차가 될 거냐,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조금 더 이제 좀 최종적인 내용까지 보면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잠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성균관대의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 뭐 이런 이제 예시도 잠깐 들어드리면,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20학년도에는 나군이었어요. 그럼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에서 보면 이제 그 당시에 2020학년도에 나군이면은 기본적으로 연대하고 고대하고 같은 군이었거든요. 그런 군에서의 문제는 저 오른쪽에 보시면 충원율이 되게 낮죠. 연대하고 고대하고 일단 같은 군에 있다는 얘기는 성균관대를 쓰는 학생들은 연고대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그 당시에 가군에는 아마 성대나 뭐 서강대나 한양대 중에 하나를 골랐어야 되는데 성대 글로벌 리더보다 더 좋은 과를 찾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시에는 성대 글로벌 리더를 붙으면 잘 못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작년에는 글로벌 리더가 가군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글로벌 리더가 연고대하고 어떤 군이 된 거죠? 다른 군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위에 있는 글로벌 경영이나 경제나 같은 군에 속하면서 충원율이 16%에서 228%로 뛴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다시 모집군들이 또 바뀌었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 3년 동안의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 핵심은 저 글로벌 경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매년 200% 이상의 충원율을 보였지만 올해는 지금 이제 가군에 남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누구하고 같은 군이 된 거예요?
연대고대와 같은 군이 됐기 때문에 충원율이 굉장히 낮아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합격 예측선보다 점수가 조금 부족하면 쉽게 접근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충원율이 보통 200%에서 300%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보통 3, 4점 부족해도 과감하게 쓰고 들어가도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그 충원율이 379%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작년에 연대 경영, 성대 글로벌 경영이 굉장히 펑크가 난 학과의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것보다 충원율이 매우 높아졌을 때 의외로 굉장히 낮은 점수의 학생들이 붙는 사례들이 나타나는 건 이 모집군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이제 구도를 지금은 점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점수의 어느 정도의 수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앙대 같은 경우에 충원율이 한 1000%가 넘는다, 경쟁률이 30대 1이 넘는다 이래도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학생의 수준은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대 정도의 라인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막 의외로 좀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다 보면 또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할 때에 비해서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때는 각 군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군에서 내가 어느 대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세대의 높은 과는 거기 쓴 애들이 대부분 나군에 어딜 썼을까? 또 낮은 과는 나군에 어딜 썼을까?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그 밑에 있는 뭐 중경외시 라인이라든지 건동홍숙 라인도 비슷비슷한 그런 모집 인원의 구조를 잘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예시를 좀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지원 전략들을 잘 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월 아마 10일 날 성적표 발표가 되면 바로 다음 날쯤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개최할 텐데요.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설명회 여기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